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음 총선의 1차적인 우리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식의 극우적이고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정치에 싹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여정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반사이익 구조가 만든 증오 대통령, 증오 정치 참사라고 생각해요.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참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TV 토론회에 전국민 생중계되는 TV 토론회에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타났다가 그것이 국민들한테 폭로가 됐죠. 그래서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들은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공약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모두 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교체, 민주당 혐오, 민주당 증오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반사이익을 누려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59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많은 전문가들 또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사건입니다.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연장됐으면 더 많이 펑크 났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더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업을 대통령이 방치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만 고독사로 2,60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연인원 900만이 넘었습니다. 매해가 갈수록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등 사회적 참사 때문에 국민들이 생명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사이익 구조를 깨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기 본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민들의 증오심을 부추겨서 권력을 가져가는 일들을 이제부터 막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정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총선 처리되니까 또 거대 양당에서 인재 영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756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년간 초선 의원의 숫자입니다. 거대 양당이 영입한 인재의 총합이 756명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잖아요. 국회 2개 반을 만들고도 남는 인원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물로 유입됐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증오 정치의 구조, 그릇이 썩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들어와도 물이 그대로 썩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증오 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깨는 총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덧붙여서 윤석열식 증오 정치, 폭력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형태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의 정책은 중앙은행을 폐쇄한다. 장기매매 합법화한다. 마약 합법화한다. 영화매매 합법화한다. 기후위기 예산 0으로 만들겠다. 기후위기는 다 사기니까. 국제분쟁에 모두 개입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대사관을 투척하겠다라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가 돌아오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극우 정당이 급기야 일당이 됐습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는 북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2016년에 연인원 1,700만 명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된 문제 해결로, 제대로 된 사회 변화로 바꿔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큰 에너지가 계속해서 좌절감을 먹고 증오와 냉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정치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나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극우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어책은 연합정치입니다. 문제 해결 정치입니다. 사회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서 정치 효능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합니다. 희망의 감정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병립형으로 퇴행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법이 아닙니다.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이 정치 구조 변화의 대장정, 정치 개혁의 대장정의 첫 시작점인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거대한 반윤석열 민주진보 대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22대 국회를 문제 해결 국회, 국민들에게 희망과 정치 효능감을 주는 국회로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정치 구조를 대통령 결선 투표제, 4년 중임제,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관한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그런 22대 국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하나를 더 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정치인들과 함께 공통 공약을 좀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계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정책들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서 공통 공약으로 내고 그 공통 공약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제 정당들이 22대 국회에서 선택받아 들어오면 정당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대한 연대 의석을 만들어서 그 의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법률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거 지금 멈춰 있습니다. 2025년까지 원래는 자영업자들까지도 확대되게 있었던 것인데 멈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단시켰습니다. 재가동되어야 됩니다. 또 공공임대 등 주거 안전망도 확충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22대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